지금 그 스님께서는 대부분 다 이게 우리가 일반인들은 훈민정음이나 이런 부분들 한글을 불교와 관련돼서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또 내지는 세종대왕이 뭐 개인적으로나 예를 들면은 그 왕비 입장에서는 뭐 했을지 모르지만은 조선의 통치가 성리학이나 유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을 좀 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과연 어떻게 이제 조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세종이 왕이 된 그 집권 시기가 이제 얼마 정도 되냐면은 40년뿐이 안 돼요. 그러면 지금도 이제 남북한 70년 정전 70년이 되고 이런데도 그 갈등이 아직도 이렇게 전속하고 있잖아요. 고려 500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문화나 정치 등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성계 같은 있을 때는 무학대사가 뭐 국사 왕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군주적인 시스템에서 군주가 모든 걸 다 좌지우지했을 거라지만 조선 때는 신화정치입니다. 신화정치. 그러니까 신화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지 왕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때 당시도 사실은 불교가 거의 전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조선 때 우리가 이제 단절된 어떻게 보면 역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화나 철학이나 모든 것은 그런 단절돼서 이렇게 뭐 청동기, 구석기, 심석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보잖아요. 문화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문화가 조선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성리학이 정착하기까지는 200년이 됐을 때 완전히 우리나라에 정착합니다. 그 이전에는 모든 백성들이나 이런 데는 불교적인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종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슨 그 성리학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불교하고 이렇게 되냐.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미스님이라는 이 스님은 안평대군, 정의공주, 수양대군을 다 가르쳤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는 다 빼버려요. 우리 이제 조선 왕조 이 시스템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왕사 국사 역할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보면 서양에 이 중세시대 때 보면 왕 위에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도 루이 14세 같은 거예요. 국왕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그 추운 겨울에 그 엎드려서 뭐 해가지고 왕에 대한 어떤 그걸 존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에 있는 그런 시스템은 다 중앙아시아, 인도의 그 구조적인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면 인도는 브라만, 크샤트라, 바이샤스트라 사선 계급으로 기본적으로 돼 있잖아요. 이 브라만 계급들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바로 산스크리트를 기본 골격으로 했어요. 거기는 브라만 계급들이 쓰는 거예요. 산스크리트는. 일반 평민들이 쓰는 것은 바로 빨리야. 우리가 지금 초기 불교라고 하는 이 미얀마나 스리랑카를 여기 쓰는 이 평민이 쓰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대승불교권에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 이제 이 브라만 계급들이 많이 또 출가를 해요. 그 사상계가 많이 흔들리고 육사애도들이 있고 이럴 때예요. 근데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있을 때는 산스크리트로 번역된 경전들이 대승불교권에 오게 됐어요. 왜? 귀족적인 불교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평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남반구에 우리가 이제 창자부 불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뭐 대승이 치기에서 이제 뭐 소승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들은 평민이 쓰는 글자예요. 평민이. 그러면 산스크리트에 그를 썼던 그 부류들은 브라만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냐. 일반 평민이 만약에 그걸 산스크리트를 배우려고 했다. 그 구조적인 시스템, 지금도 인도 가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브라만객들한테 만약에 그걸 배우려고 했다. 길을 뭐 두르겠다. 그 귀에다 썰물을 부어버려요. 만약에 배우려고 그런 단어를 얘기했다. 혀를 잘라버려. 하나의 권력인 거예요. 그게. 아무리 지금에 있는 잣대로 그 세상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종대왕이 그때 당시에 아무리 이 성리학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해도 바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단절된 서양적인 교육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시대의 잣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시대로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실제 일제 식민지가 36년이라는 세월을 가지지만은 자꾸 우리는 단절시켜서 그때 친일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하지만은 실제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한테는 이제 당연히 그것도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예. 이제 우리가 일제 36년이 내가 이제 이 일제 강점기 때 내가 태어나서 그 해방되기까지 36이 예. 내가 일본 사람인지 그렇죠.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때 내가 친일을 한지 이런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후대에서 친일하는 것이 예, 지금에 있는 단죄가 되죠. 홍범도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 뭐 어떤 지금의 이제 그때 당시에는 레닌 시대에 우리는 그때 연합군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하고 소련하고 해서 일본을 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의 잣대로 봐가지고 거기는 친일이 아니고 뭐 어떻든 소련의 어떤 그런 이뭐 공산주의고 이런 잣대로 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세대 간 갈등, 동서 간의 갈등, 남북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를 정립이 안 되면 항상 그런 권력의 이 노름에 의해서 우리가 그 꼭두각시 노릇만이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많이들 옛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좌지우지됐지만 지금은 이제 네트워크화 시대에 되어서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려고 하면 옛날 교육 방식으로 이제 미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AI 이렇게 이제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앞으로 우리가 점쳐가면서 미래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옛날 방식의 집단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될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미래는 바로 내가 공부를 관심만 있으면 어디든지 논문이든 다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계 어떤 논문이든지. 그게 바로 이제 교육의 시스템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대표님, 그 우리 스님하고 20 몇 년 인연을 맺었다고요? 20년 가까워져. 원래부터 처음 뵀을 때도 이러셨나요? 성장하신 거예요, 스님이? 아니면은 이런 인사이트라고 그러나요?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지. 스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파고 드시는. 아니 원래 촌스러웠는데 지금 똑똑해지는. 원래 멋있으셨어요. 촌스러워.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그걸 롤 모델을 삼잖아요. 저 사람은 신천지나 다른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저희가 처음에 스님을 뵀을 때 예. 스님이 저기 말씀 못 하시는 벙어리인 줄 알으셨어요. 그때 무건수행 예, 중이셨어요. 예, 3년 동안. 예. 그래갖고. 근데 왜 쫓아다녔어요? 무건수행 하시는 스님을.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글로 쓰시거나 저는 이제 예전에 가게 꽃집을 했었거든요. 예. 부석사.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시더라고. 무건수행 중이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젊은 세대 우리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지를 못해요. 아까도 했지만은 스님이 수행을 하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까 제가 강아지 소리를 제가 죄송합니다. 또 끼어들어서 저는 스님 말씀 들으려고 왔는데 뭐 말씀하시네. 근데 그런 강아지를 보면서 결국은 강아지와 사람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의미 속에서는 더불어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너무 강아지가 상전이 돼버렸다. 또 내지는 강아지랑 같이 살아보니는 좀 표현이 그런데 어찌 보면은 방이 이제 견사가 돼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극단적인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제 그것을 예. 이해를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 강아지도 좋아하고 개 이제 일반적인 개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어릴 때부터 개 등에 타고 다니기도 하고 예. 제가 어릴 때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일단 거의 20년 가까이 이렇게 있던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예. 근데 그 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죽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그 남녀 평등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얘기도 또 엄청 또 그걸 가지고 그것도 이제 갈등이거든요. 우리가 세대 간 어떤 그 갈등이기도 하지만 남녀 간의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 때 너무 핍박을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남녀 문제에 대한 이걸 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아직 과도기이기도 해요. 이제 이 반려견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한 이 문제들이 왜 그러냐 너무 과잉이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 과잉만 아니면 어떤 상황에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
소지를 통해서 질병도 많이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 인간만이 있어서는 게 아니고 다 다른 질병을 통해서 옮기는 것은 과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중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개가 더 소중한 이런 시대가 버렸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 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각자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 왜? 나에 대한 어떤 그 뭐 열등의식 내지는 어떤 그 가지고 있던 이게 그 아이를 통해서 내가 표출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든 사람이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소지가 내가 문제가 일어나서 나온지를 몰라요. 가장 근본은 내가 그걸 범으로 해서 내한테 문제가 돼 있어 갈등이 보일 뿐이지 일반 그 당시 타자들한테는 그 문제가 전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다. 이제 지금 보면 사람을 죽였는데 개를 죽였다.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개한테는 더 큰 어떤 상처를 받게 되고 사람 죽으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이고 나에 대한 소개되어 있는 그 내면의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님 같은 경우는 여기 광흥사에 오시고 나서 그런 훈민정음에 대한 부분들이 되면서 뭐지 해서 궁금증에서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10년 만에 이 어느 국어학자보다도 더 전문가적인 그걸 이뤄내셨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 속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맨땅에 헤딩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네. 결국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는 궁금한 거고. 근데 저도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한의대 들어가서 그 본초 실습을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달래 참꽃밖에 몰라요. 철쭉도 구분을 못해서 야, 내가 한의대 다니는데 3년을 다니는데 3년이면 졸업하는데 도대체 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본초 교수님한테 그게 이제 다르게 물리를 어떻게 하면 터득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약초 이름을 구분을 못 하는데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은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고 아주 무시할 수도 있고 얘기가 안 통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 제 눈에는 그 교수님의 말씀이 걔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이러고 끝내버리셨는데 결국은 어떻든 간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지만은 끊임없이 뭔가를 그렇다고 해서 국어면 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어느 역사학자도 아니시면서 또 학교 공부도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해박한 또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2015년도 정도 이게 이제 내가 연구 노트라고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처음 왔을 때는 폐사찰 같이 돼 있었어요. 이제 스스로 이제 이걸 정리정돈을 하면서 그 오자마자 이제 훈민정음 소송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 과정 중에 이제 그 내가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온 어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때 당시 사무장이 있으면서 아니 스님 그 내가 순간순간 얘기를 하면 당신들한테는 엄청 그게 이제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는가 봐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쉽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아이디어들도 많았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이제 했는데 이것을 좀 메모를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놓은 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실용화시킬 것인가.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훈민정음 하면 뭐 이게 이제 1조니 2조니 이런 개념으로서만 코드를 잡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철학과 사상이 정립되어 있으면 그 돈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훈민정음을 연구하다 보니 이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게 없다. 그래서 이걸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고 이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뭐 집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서지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 이걸 뚝딱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관심을 어떻게 갖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붓글씨를 쓸 때 영특한 사람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우둔한 사람이 오래 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똑똑한 이런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금방 실직내는 거예요. 그 관심의 분야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금방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반심 작업을 1957은 자연정의 운명하지만 오래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불교의 기본적인 수행의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훈민정음도 이제 마찬가지. 이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노래했잖아요. 내가 곡을 붙일 수 작사를 할 수 있어도 곡을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도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도반한테 내가 지금 이 훈민정음을 좀 체계화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곡을 좀 붙여달라고 했더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런 사적인 일을 한다고 이제 선방에 다니니까 그 이제 한 10일을 설득했어요. 이게 바로 훈민이고 이게 바로 정음이다.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그 이제 이 세조의 서문을 내가 설명하잖아. 그리 경이 아니며 그리 부처가 아니니라. 도리를 이룬 것이 바로 부처이니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처님이 말씀한 그 자체가 지금에 있는 현재적인 어떤 도리 이것을 벗어나서 부처님 말씀을 하는 것은 저기 뜬구름과 잡은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바로 모든 세상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따로 놀고 지금 현재 삶 따로 내 이 공부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허공에 갈구지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저도 노래를 이제 제가 지금 이 분량도 있고 하니까 죄송한데 실제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요 사람들은 비판만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인사이트를 얻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왜 스님이 광사 스님이 저거 딱 처음 딱 봤을 때는 이거 저게 뭐야 또 사이비 교주인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은 지금 그게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결론이 뭔데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자기 문제로 치환이 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 한의사예요. 네. 본질은 뭐다? 환자의 진료예요. 네. 또 건강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 와서 제가 불자가 되겠다가 아닌 거죠. 네. 네. 결국은 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하듯이 건축을 하는 분을 만난다, 장사를 하는 분들을 만난다, 또 스님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내 문제로 네. 치환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불교적으로 또 다 해석이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또 스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거고 아까 제가 하는 치료법에 있어서 한의학에서 가지는 것은 그 불통 즉 통이에요. 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프다. 그 막혀있다는 말은 결국은 지나친 거예요. 과한 거예요. 네. 그 불교에서의 집착이고 네. 제가 하는 그 인체파동 원리라는 관점에서는 결국 오작동이라고 하지만 오작동이라는 게 또 뭐냐면 용 쓰는 거죠. 네. 애 쓰는 거죠. 네. 그 꿈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환상이나 기대나 착각인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부모가 나한테 잘해줄 거라는 기대감, 바라는 거, 탐욕, 욕심인데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뭐한 거죠? 과한 거죠. 무게중심에 있어서 강아지한테 너무 쏠리니까 강아지가 왕인 거예요. 네. 상전인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스님이 하시는 불교적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제 전공에 있어서 우리 몸이 왜 아프냐, 암이 왜 생기냐, 또 심한 일 암에서 왜 안 낫느냐,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네, 이런 측면들이 되니까 또 되는데 지금 아까 지금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저게 뭐지? 온불교인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글을 이제 창안을 했을 때는 예, 어떻게 하면 이제 한글을 쉽게 전달해 줄 수 있을 예.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글을 이제 가지고 훈민정음은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뭔지를 잘 몰라요.